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색대 오늘 육군박물관에 왔습니다. 자, 오늘 육군박물관에서 소개해드릴 유물은요,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처음 보는 지금 기관총이 나왔는데 굉장히 궁금한 건요, 오늘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박물관 부관장 김재권입니다. 네, 부관장님, 제가 그래도 이쪽 계통에서 좀 밥을 먹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총이거든요. 오늘 유물이 뭡니까?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대여를 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애인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많은 유물들 좀 전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 육군박물관에서 이제 수와 도약 대한민국 육군의 여정이라는 특별전을 하는데, 네. ADD에서 무기의 시제품들을 저희한테 많이 대여를 해줬습니다. 예.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보기 힘든 거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육군박물관 오셔서 이런 거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 더욱더 중요한 것 두 개가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봤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3 기관총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기관총 시제품들입니다. 시제품. 첫 번째 여기 앞에 있는 것은 키스트 A형이라는 기관총이고, 키스트 A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 같은 경우는 XA20 기관총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 선에서는 이 언론 노출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 수색대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박물관 수색대 최초 처음 아니면 안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디테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키스트 A형이잖아요. 키스트가 어떻게? 키스트는 기관 명칭입니다. 아. 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만들었는데 네. 당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키스트라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키스트 A형 명칭이 붙여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뜻 봐서는 뭐 연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연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총열을 한번 보십시오. 총열에 이 냉각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사실 냉각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예전에 이제 호치키스 기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 호치키스를 그대로 베낀 이제 일본군 기관총.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62식 기관총. 요거 만들 때도 그걸 좀 참고했을까요? 잘 보신 대로 네. 62식 기관총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역사적으로 만드는 시기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우리 이제 한국형 무기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흔히 번개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역시 그 일환으로 이 기관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체 브랜드로 만든 것이 아닌 어떠한 모티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건 62식을 모티브로 해서 이 설계를 해서 기관총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구경이 같습니다. 7.6입니다. 6.6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거에서 62식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62석을 일단은 레퍼런스로서 그대로 그 벤치마킹을 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판단이 이해하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주려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레퍼런스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한번 해봤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썰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 있나요? 네. 62식을 만든 사람이 네. 요것을 개발을 했다. 그 일본 분이 일본 오셔서 분이 그렇게 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루트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서 제가 뭐 그게 맞다라고 말씀은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다. 제가 생각해 그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우리 국산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야 레퍼런스 야 이거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그 사람 불러서 이거 한번 해봐. 이거는 좀 제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썰. 썰해서 이거 딱 한 장인가요?
지금 확인하기로는 현재 두 정이 두 정이 네, 있다. 대행됐습니다. 하나가 전쟁기념관이 있고 하나가 저희가 AD에서 대여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KFM TV가요, KT에서 101번으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번호 좋죠? 11 중간에 01, 101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박물관 측 허락을 받고 제가 만지는 거니까 오래간만에 장갑도 꼈거든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뭐 아까는 이제 이 총신의 이 방열핀 이거 봤는데 이 소염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소염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반적인 소형기가 좀 큽니다. 네. 네, 구경이 커서 그런 확률도 있을 거고 형태 자체가 62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너무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이런 거 좀 만들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 운반 손잡이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반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요거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부터 일본군의 좀 특유의 그런 게 아니었나. 일단은 이런 거 총을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 기관총은 좀 이렇게 견착을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쏘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쏘거나 그렇죠? 네. 근데 독일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거는 데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잡고 쏘는 것 같아요. 메모리칸도 나무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얘는 시제품 두 개까지가 나온 게 끝이죠. 네. 아무래도 레퍼런스까지니까 많이 만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구경이 7.62mm. 그렇죠. 네. 5.56mm가 목표인데 7.62mm는 뭐 일단 레퍼런스 그 이상 이하도 없으니까 네. 더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버전은 제가 볼 때 더 이상 개발 안 돼요. 여기서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요게 이제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최초의 기관총 시제품. 오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런 볼수 의미가 있습니다. 있군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얘죠. 네. 예. 그런데 이것도 아쉽게도 네. 지금 제가 K3의 시제품이라고 했는데 네. 같이 갔습니다. 네. K3를 그냥 봐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사실.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까 이제 키스트라는 했지만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기관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방부 차원에서 네. 7.62 대신 5.56으로 해달라. 그러면서 만든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판단해 주세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얘도 이제 이 총열 방열핀이 이렇게 네.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요거 왜 못 보였죠? 이게 결국에는 기술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토착으로는 이게 만든 시점이 70년대 중반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불과 5년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새로 추적하기에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금술이랄까 금속 가공 기술이랄까. 네네네. 사실 그 총열에 있는 그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총열을 약간 튼튼하고 덥게 만드는 기술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기술까지 아직은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술적 성숙도가 조금 그렇기 높지 때문에 못했다. 이 아까 말씀드린 키스트 A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운사이즈만 좀 시켰다. 네, 좀 더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탄 구경을 이제 우리 현대하는 5.56으로 바뀌고 그 정도 선으로 개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좀 네네. 한번 이렇게 자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꽤 묵직해요. 꽤 묵직하고 이것도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런 형태로 사육하지 않을까. 이거 여러분들 운반 손잡이는 사육할 때 옆으로 제껴놔야 돼요. 그래야지 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갈 때만 세워가지고 들고 간다 이런 거죠. 이런 운반 손잡이의 형태는 예전도 많이 있었지만 이 운반 손잡이의 형태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무게가 일반 소총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네.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운반 손잡이는 거의 필수로 달려 있고요. 네. 혹시 얘도 탄통이 있고 급할 때를 대비해서 M16 탄창은 또 따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직 그 버전까지는 안 왔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미국에서 만든 M60 기관총 라이센스를 저희가 받아서 자체 생산합니다. M60의 라이센스 들어왔으니까 이건 조금 미뤄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아마 다음 버전 나올 때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됩니다. 왜냐, 이 형태는 M60에 비해서 우월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이것을 양산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개발이 거기서 중단되지 않았나. 물론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더욱 의미 있는 그런 기관총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비운의 기관총이라고 볼 수가. 아니요, 전 비운이라기보다는 시작이었다. 시작이었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다운사이징해서 이렇게까지 레퍼런스를 비교적 단기간에 만드는 것도 이 ND에 있는 분들의 엄청난 노고가 있지 않았을까. 네, 아마 그 당시에 70년대 모토 자체가 아무튼 네. 국산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이런 거조차 시도 못하는 나라가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 이걸 70년대부터 우리가 70년대 아직 우리가 성장기였어요. 우리가 아직 성장기지만 고도 성장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고도 성장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물관 세트 수색 완료했습니다.